자, 오늘 할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론에 대해서 쭉 배웠는데요. 오늘부터는 실제로 엑셀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하고 지난 시간에 봤던 이제 PPT 결과 보고서를 만들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문지를 구성하고 그 다음에 설문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기초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PPT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로서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설문지를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구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바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그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 설문 문항을 어떻게 개발하는지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설문 문항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데 추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중간고사 그러니까 중간 이후에 오프라인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이제 그 조사를 할지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문항을 그 조사하는 것들을 어떤 설문 문항으로 우리가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좀 논의를 할 거고요. 지금 오늘 할 내용은 우리가 구한 예제 데이터에 대한 설문 문항을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제 원본 데이터를 이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받으면요. 그거를 엑셀을 이용해서 가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걸 어떻게 분석용 데이터로 변환하는지 오늘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데이터를 받으면 모든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미 없이 이제 그 설문을 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1111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뢰성이 없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삭제하는지 그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문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예제 데이터를 각각 개인별로 이렇게 배정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예제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늘 하는 이 설문, 그러니까 신뢰성 없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만들어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앞으로 수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어떻게 PPT를 데이터를 분석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만들어 나갈 건지를 이제 매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완성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그 결과 보고서는요, 실제로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린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돌려서 분석해야지 나오는 데이터고요. 실제로 회사 같은 데 가면은 보통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 내용이죠. 물론 이제 앞에 설문지를 만들고 설문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돌리는 과정이 한두 달 정도 걸리고요. 실제로 분석하는 과정은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달이라는 거는 매일 하는 겁니다. 매일 분석하고 매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일주일 동안에 쉬는 틈틈이 이렇게 작업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양을 많이 내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수준에서 한 주 분량이 한 3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가 수업,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을 제가 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분량을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보고 틀린 게 있는지 제가 체크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주는 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방법이 이제 설문 문항을 개발하는 방법인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설문 문항을 개발할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설문 문항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도 좋은데 실제로 이제 처음 개발하게 되면 설문 문항 만드는 게 진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항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지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를 정하게 되고 그 주제에 맞는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먼저 개발하는 방법을 할 텐데요. 지금은 이제 설문지가 이미 만들어졌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 쪽에서만 우리가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설문 문항을 이제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이제 설문 문항들하고 그 다음에 대학들마다 설문 문항이 이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오픈되어 있는 문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기 걸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설문지는 실제로 이제 처음에 저희 대학이 갖고 있던 기존에 있던 이제 설문 문항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떤 특정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설문 문항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대학 샘플들을 이제 보면서 그 샘플들을 이용해서 우리 학교에 맞게끔 이제 다시 만든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혀 설문 문항이라는 게 전혀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 보면 다른 대학이라 동안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해놓은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이용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설문 문항을 벤치마킹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A 대학교의 이 설문 문항이 이렇게 짜져 있고요. B 대학의 설문 문항도 이렇게 짜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새로운 문항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설문 문항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또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지금 간단하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교육 수요자 만족도 문항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많은 대학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대학들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되고요. 그거를 왜냐하면 학교들마다 분석하는 목적이나 다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갖다 쓰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 대학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걸 활용해서 분석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전혀 없는 데서 새로 만들려면 너무 힘드니까 기존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문항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보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학교에 맞는 또는 여러분들이 연구에 맞는 그런 설문 문항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대학에 들어갔더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수요자 만족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 보통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요자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오픈을 해 놓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들도 한번 뒤져보면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 보면 이제 조선대학교에서 나온 교육 만족도 종합 보고서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하고 비슷하게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이 대학에서 나온 것들을 쭉 볼까요? 쭉 봤더니 조사 대상도 나와 있고요. 조사 개요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조사 내용에 보면은 만족도 조사 설문 문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설문 문항이 이제 전공 교육 만족도에 대해서는 하나, 둘, 세 개, 네 문항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들마다 보면은 각자 학교들마다의 특징에 맞게끔, 그러게 목적에 맞게끔 각자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 설문 문항과 설문 카테고리들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설문 분석을 하려고 하다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보시면은 다양한 문항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갖다가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 목적의 연구 목적에 맞게끔 분석 목적에 맞게끔 다양하게 이 자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내가 연구하는 분석에 맞게끔 새로운 설문 문항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제 그게 필요하겠죠.